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7절입니다. 167절 한 절 합독합니다. 내 심령이 주의 정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 심령이 주의 정거를 지켰다. 지난 시간에 166절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오니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다. 주의 계명을 행한다. 구원은 여기서 응답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계명을요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어떤 일이 생기도요 이걸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고백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주의 계명 널려 있어요. 막 흩어져 있다니까. 그 널려져 있는 주의 계명, 행할 수 있는 계명,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계명을 우리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서 노동 현장에서 3천체를 노동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수요일 예배를 우리가 정하자. 수요일 예배는 일주일 중에 주일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매일 저녁에 또 드리는 그런 거하고는 또 가정에 드리는 거하고 다르게 공동으로 모여서 지금까지 2012년 이전에 행해오던 이 수요 예배를 이제는 그 의미를 바꾼다는 거죠. 2012년부터는 예수님 오실 것인데, 예수님 오실 것인데 내가 지금 과거에 2012년 이전에 지금까지 선조들이 해오던 신앙 고백의 내용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의 어린 양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2000년을 가지고 유지해 왔다면은 2012년은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져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던 그 고백이 무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 내한테 결정이 있는 거예요. 내한테 2000년 동안 앞으로도 뭐 몇 년 동안 더 계속 그런 고백을 2000년 해라 뭐 2500년간 뭐 3000년간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것에 내가 고백한다는 건 의미는 수요일 하루를 일주일 중에 7일간에 있는 이 수요일 예배, 그동안 흘러오던 이 수요일 예배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정의를. 2000년까지는 어떤 연유로 해서 연결하는지 모르지만 2012년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바라보는 지금에는 노동시장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의 현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노동시장 안에 다 동일한 환경 속에 들어오는 그 요소를 같이 보면서 모든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 밥 먹을 때 다 감사한다면요 사실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가 바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슨 음식을 먹을 때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인류사에 남아있다면 그런 형태로 된다면요 진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날짜로 카운트해. 날짜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소로 우리가 2012년 동안 수요 예배를 하는 이 내용이 남아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거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아주 단호해야 될 내용은 바로 2000년 동안 고백하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라는 메시아였다. 아무리 증거해도요, 아무래도 내가 2012년 지난 지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은, 연결하지 않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연결한다. 이 두 가지를 별결이 있는 거하고는 더는 달라요. 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한다. 그러면요, 앞에 오신 그리스도 고백하듯 모든 고백은요, 그게 엉터리다, 엉터리. 거짓말하고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 내용에서 오늘 161절에 있는 말씀에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다. 내 심령이, 내 말에 관계되는 거예요, 내 말에. 심령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오든지 아니 그거 비교하고 니는 어떻니, 내가 어떻니, 니 신앙 고백이 어떻니, 내 신앙 고백이 어떻니, 니는 이단이고 나는 아니고, 요렇게 해서 니는 뭐 참 종교가 그러니까 내하고 틀려, 니 종교는 그러냐, 우리하고는 이 담을 쌓아야 돼, 아주 절결해야 돼, 요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모든 사람이 가능한데, 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지 아니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지, 내 속에서 이걸 연결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앞에 고백을 내가 아무리 장하게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연결 안 하면요, 앞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그래 단호하게 해야 돼, 단호하게. 요새 161절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지극히 사랑한다. 아까 그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내한테 처음부터 있다 하더라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도요 사실은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너희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분명 고백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 너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고백되어지길 바란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잡힐 일을 하지 마라. 오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가 안 된다니. 오신 그리스도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같이 연결해야 되는 내 한 사람 위치. 그래서 2012년이라는 거예요. 2012년. 그래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수요 예배 일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보다 좀 더 색깔이 있는 그런 예배로 드리자. 적어도 수요 예배 모일 정도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신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뭐 직장 시간에 바쁘다 그래가지고 직장에 뭐 얼매이 가지고 수요 예배 얼매일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장 생활로. 업무로. 뭐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봐봐요, 병원을. 빠질 수 없으니까. 또 직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 뭐 교대 근무 들어가면요, 수요 예배 못 나와요. 교대 근무 안 들어가도 이런 생산 라인에, 그야말로 하루에 이렇게 시간이 딱 짜여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공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 가동돼야 될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단위의 생산 라인은요, 사람이 못 빠지는 거죠. 그래 있더라도 일단 수요일이 빈다. 그러면은 다른데 어떤 약속 부담도, 아이고 수요일 비는구나, 딴 데 가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기억해서 반드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7년 11조를 한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요 수요 예배를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이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게 뭐냐? 뭐 때문에 특별하냐? 본문에 오늘 16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키는 하나의 자리죠. 주의 증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이 분명한 것을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7년 동안 11조를 냈는데, 앞으로 내가 11조를 낼 사람인데, 11조 내기 위해서 내가 작정해 가는데, 내가 뭔가 훈련돼야 되는데, 그것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느냐. 바로 그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행위에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타내는 거다.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표를. 목표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 대한 공식 명칭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수요 예배 자체를 가지고 이걸 자꾸 확산시켜야 될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 예배의 명칭을 우리가 늘 해오던 홍익사회, 홍익인간 늘 해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사회, 홍익인간, 70인 전도대 운동, 그 다음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 낮은자리 공동체 운동, 공동체, 낮은자리 공동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로자 십자군, 지금 우리가 근로자 십자군, 요 관계되어지는 1004 그룹에 나타내는 이 개념들, 또 뭐가 있나요? 성령님 인정하는 수요 예배, 이렇게 되어지죠. 이런 것이 다 되는데,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 4가지를 한다 그랬나요? 4가지. 직장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두 번째, 직장을 이야기하는데,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장황하게, 이런 직장, 저런 직장, 세분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런 직장에 대한 것도 아무 직장이나, 어느 직장이나 다 참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직장이라든지 결혼에 대하든지, 그 다음에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런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이 시기적으로 맞느냐.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연결해서 교회 노동시장이 걸어가는 그런 홍익사회, 홍익인간으로 나아가는 그럼에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것을 점검한다니, 점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교회에서요, 교회 단위로, 개별적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누가 통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직장이라 그럴 적에, 앞에서도 좀 그런 내용을 구분해놨지만은, 소개를 했지만은, 구별을 스스로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자꾸 변하거든. 직장이라는 건 지금 2019년 현재로 보는 직종에 대한 여러 개의 개념은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경험이 많았고, 어느 정도 해놨는데, 저는 지난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고 지난 시간 할 때는 사실 그걸 발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성령님의 인정을 통해서 수요 예배 쪽으로 강조하는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한 거죠. 이거 너무 세분적으로 해갖고는, 이렇게 표시하면은, 나중에 나갈 때 서로 또 그것 때문에 또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요소가 있겠다. 지금은 그냥 폭넓게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요 내용에서 시대에 맞춰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정리하자. 요렇게 정리하자 하다 보면은 그 전체 그러면서요. 어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활동에 대해서는 좀 오실 예수님 앞에 정말 흐뭇게 보존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흐름, 이것이 남겨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 3가지로 했는데, 3가지로 구분해놨어요. 종사 업무를 구분하는데, 어쨌든 직종 중에서, 어떤 직종이 어떻게 될지, 그 시대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지역의 어떤 센터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런 직종이다 하고 이제 이러면 선포되어지고서 각 교회 단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별도로 모여서 이번에 선포된 어떤 직종이 과연 우리가 들어가도 되느냐, 안 들어가냐. 그럼 안 들어가냐, 여기 안 좋다 싶으면은 건의를 내는 거예요, 건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우리가 직종에 이런 내용에서 의견이 있어서 이걸 바꾸면 좋겠다. 의견을 내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목사들이
노예라고 하는 노예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의견을 내서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 내듯이 의견 낸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의 최종적인 어떤 단위, 어떤 그 협의체, 나름대로 이거, 이런 구성체, 그것을요, 각 교회 단위로 모이는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 다니는 누가 언제 때 가지고 있는 회의 중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로 다수결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거 한번 반영해 주세요 하고 지역사회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또 그 지역사회는 국가 단위로 해서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역사회에서 결정할 일은 지역사회에서 결정해버리고 또 나라 전체가 관계된 내용 같으면 참여해서 이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해도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발표했다가 하면 이제 전부 다 시행을 하는 거니까 이런 쪽에 어떤 하나의 체제죠. 협의체. 수요 예배가 바로 그런 요소가 있대. 회의체가 아니면서 이 구성 요소들이 전체 움직이는 거하고 연결성이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 홍익사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홍익인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데 그 이제 종사 업무를 이야기할 때 직장이라 그러면서 종사 업무를 이야기할 때는요. 직장은 우리가 뭐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뭐 어른적인 생기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종사 업무를 할 때 낮은 자리 업무 자체가 낮은 자리 일반 사람들이 잘 참석하지 않는 그런 직종들 근데 그것에서요 제가 언젠가 한번 발표하겠지만은 앞에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현재 사례는 그래요. 현재적으로 볼 때는 이래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래 현재적으로 볼 때 그렇고 앞으로는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바뀌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는 더 추가되면 추가됐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어떤 거의 영속성이 있다. 산업사회라면은 이거는 거의 영속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죠. 기본 업종에 또 있네. 낮은 자리를 지향하는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낮은 자리에 더 우리가 지금 7년 11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단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활동 속에 있는 사람들 외에 여기에서 활동은 안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보는 낮은 자리라 보는 것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지원해주네. 지원해준단 말이죠. 이게요 상당히 양이 많아요. 사례가 많단 말이죠. 요거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기본 업종이 있다. 기본 업종. 이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선포하면 요 기본 업종이 있는데 기본 업종이 두 종류. 하나는 산업사회. 회사라면 회사의 상호를 걸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개인사업체. 사업체라고 하는 이 구성요소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의 종사자, 비경영인으로서 종사자로 들어가는 어떤 산업업체, 내가 어떤 직종을 해야 되냐, 기본 업종이 있다니까. 이런 업종을 닦아라는 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추천한 내용이 그런 거죠. 가장 말단이 되어지는 그 전기배선. 전기배선은 밖에서 보는 거 이런 보담요. 무슨 일을 해도 마지막 단말에는 항상 전기가 기관으로서 국가의 단위로 전기는 공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기에 마지막 수요처는 항상 전기기기가 사용하는데 전기기기가 사용하기 전에 배선판이 있어요. 배선반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자동화해가지고 또 이래 조집하고 하는데 컨트롤 판넬이 있는 거예요. 컨트롤 판넬. 제어반이 있죠. 제어반. 요거에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사람 손으로 결선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죠. 뻔하잖아요.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전기가 있어가지고 기계 움직이고 산업체가 돌아가게 하는데 그 전기가 돌아가가지고 기계가 돌리고 공장이 돌아가는 데는 마지막 부분이요. 결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결선 부분이. 그래서 결선공. 그게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기술이 있게 되는지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시대가 있어도 아무리 가도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익히는 가운데 서로 간에 선후배 간에 이게 인수인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 되면요. 물론 그걸 만들어야 되지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기술이, 즉, 옛날에 고급 기술이 이제는 낮은 기술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나중에요. 후대로 가면 갈수록 가장 필수적인 기술인데, 이 지금 교회 노동시장,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왜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높은 기술과 낮은 기술을 그 중간에서 부분적으로 자기 인생을요, 걸고 배우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기술과 중간 기술, 낮은 기술에 대한 은혜를 골고루 전수되어지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신기술이 와도 탄력성이 있다, 탄력성이. 얼마든 적용되어질 수 있는 기술을 다시 완화하고 보강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기 배선만 있느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용접공이 있대, 용접공. 용접기술. 대단합니다. 단시간 개인은요, 사실은 용접기술 익히는 거는 전기 배선보다 시간적으로는 짧아요.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고 용접기술을 배운 것에 비하면 활용하는 그 용도는요, 전기 배선은 제한된 내용으로 일정하지 않으면, 그 대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비하면은 용접공은 가르쳐 준 것은 양은 얼마인데 그 속도하는데 오래 안 걸려요. 간단한데 1년도 안 걸려. 6개월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최소를 하면 3개월 정도, 지금 제가 2개월 정도 해봤는데, 이제 뭔가 눈이 뜨이는 게, 나이 60이 넘는데도 지금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응용폭이 높다 하는 걸 보이는데, 익히만 나면은 한 3개월 정도만, 4개월, 6개월만 막 몰두해버린다요. 어느 정도 당대에는요, 최고의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현장에 계속해서 활용하면은, 그 범위라는 게, 이거는 뭐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용접은. 근데 아무도 그 기술이 배울 때 자체가 지금 한 2, 3개월 전에 이때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걸 그만 시시하시하는.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꼭 용접해야 되느냐, 뭐 아무나 할 것 같다 싶어서 뭐 자기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서 이 기술 자체가 지금 여기 아까 말했지만 오래된 고급 기술, 그 다음 중급 기술, 낮은 기술 이래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천차만별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그럼 당대 끝내버려. 좀 수입을 얻어가지고 해서 생활 됐다 가면 그만 그때 끝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그 기술이 계속 이어지도록, 약하면 약한 대로 약한 사람을 계속 고급 기술을 만드는데, 노하우가 그 경력이 있으니까 경력 있는 사람 통해서 노하우를 계속 전수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 정말 어두워요. 정말 어두워요. 근데 품질 관리는, 이거는 노하우 중에 노하우예요. 고급 기술이면서도 이거는 오래된 노하우가 내지 안 되면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품질 관리 활동은요, 이 법령하고, 국가의 법령, 변하는 법령하고 생산물하고요, 현재적으로 항상 긴장관계에 있어요. 긴장관계. QA라고 하는 품질 보증 업무에서 뭐 이것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법령이 막 바뀌는 데서 제일 먼저 탁 촉각이 딱 나오는 것이요, 바로 품질 관리 업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산 물건을 만드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법령 안에 어떤 위촉에 위촉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력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배제돼 버리면요, 손도 못 써요. 해보겠다고 들어가질 못한다니까. 감이 없어요, 감이. 그러니까 이게 멀어져 가지고 피상적으로 어디 뭐 참 KS 마크라고 하는 그런 데다가, 안 그러면 ISO 마크라든 이런 데다가 그냥 어떻게 해버려요. 그 전문한 사람 어떻게 해버리고, 실제로 그런 마크 자체가 주어질 때 요구하는 개인의 기량, 이거 자체를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제품이 이런 부분 자체를 낮춰 뿌리고 등한시에 뿌리니까 외국의 물건하고요, 전반적으로 삼성 같은 데는 이거 자체가 뭐 어떤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유지하니까 삼성이지,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 부분을 갖고, 이 부분을, 일본 같은 나라는 대밍상이라고 품질 관리에 대해 특별히 사회 전체가 제도화되어 있는, 그래서 일본 사회의 물품 자체가 안정적이죠. 안정적. 국가 간에, 기업체 간에, 국가 내의 기업체 간에요, 물품 자체 품질이요,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해. 그럼 우리나라는 뭐 대기업에서나 이런 것을 참 안정적으로 좀 믿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그게 품질 관리 요원이 막 있어갖고 구석구석이 체크하는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걸 몰라요, 이걸. 요런 내용. 그럼 요런 거는 제가 이제 표시한 이 산업사회의 어떤 기본, 요 업무는 세 가지 어떤 내용이 서로 간에 좀 상반된다 하지만은 아주 구분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그 요소가 깊다. 다른 것도 하나 있는데, 뭐, 그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 생활환경에는 AS 업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AS 업무 하는 데에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하는데, 먹거리는 개인이 하지 말고, 개인이 뭐 자기 기량, 내가 이런 음식을 만들었다, 이건 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거죠. 먹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는 거는 하지 말고, 먹거리를 하더라도 단체 급식, 단체 이런 급식 제공하는 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재료를, 먹거리를 제공하는, 특별히 먹거리, 농산물, 농수산물, 유통계통에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데서 먹을 것을 제공한다든지, 먹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식재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내용에서 특별히 공산품으로 나오는 식재료는 취급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드는 먹거리를 가지고 직접 만드는, 그 다음에 그 농산물 자체에 대해서 유통, 이런 데서 하지. 특별히 또 어조, 수산물 유통은 손대지 않는 거로.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그걸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수산물을 왜 안 하느냐? 수산물 그건 생물이다, 생물. 생물 유통하는 건요, 가축도 마찬가지. 가축도 유통하는 이런 안 돼요, 안 돼요. 오로지 식물, 땅에서 나는 식물, 땅에서 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식물들, 여러 가지 농산물들, 여기서 준하는 거로 제한하는 것이 생활이고, AS. 그리고 아까 요 배선하고 관계되면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골고루 하는 게 좋겠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